불교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강의부터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중심 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는 비구 강묵이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강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주석서와 그 중심 사상으로 잡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의 주석서 하면은 우리 이 주석서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수띠 마카, 우리 이거를 청정도론이라고 한국,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정도론 위수띠 마카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주석서 문헌들은 지금까지 잘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석서인데 주석서가 무슨 뜻이냐? 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주석서다. 빨리 3장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빨리 3장에 대한 주석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석서 문헌도 2600년 동안 단계적으로 우리 뭡니까? 그 발전을 해왔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5단계를 통해서, 그죠? 5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승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빨리 3장입니다. 그러면 이 빨리 3장에 대한 고주석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붓다고사 스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우리 뭡니까? 작성하고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정식 주석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붓다고사 스님은 이 주석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견해로 만들었을까요? 붓다고사 스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붓다고사 스님은 여러 주석서, 특히 청정도론 앞에 서문이나 후기 등등에서 보면은 붓다고사 스님은 자신이 주석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 이전에 있었던 여러 주석서들, 그거를 붓다고사 스님은 어떤 데는 고주석서라 하기도 하고요, 대주석서라 하기도 하고요, 싱할라 주석서라 하기도 하고요, 근본 주석서라 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 여러 주석서 문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붓다고사 스님 앞에 펼쳐진 주석서는 싱할리어로 된 주석서였습니다. 이거를 다 참조해서 우리 소위 말하면 빨리 언어의 대가인 붓다고사 스님이 이거를 빨리 언어로 불교 우리 3장의 우리 상자부 불교 정식 언어인 빨리어로 그죠? 다시 편찬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컴파일러지, 그죠? 그 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주석서를 저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서 빨리어로 다시 편찬해낸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고주석서 혹은 대주석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석서에 보면은 우리 마하가사파 스님 있잖아요. 결집을 주도하신 마하가사파 스님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붓다고사 스님이 빨리 아타카타, 빨리 주석서를 만들기 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뭐 해수로 따지자면은 한 900년, 한 900년쯤 되겠죠. 그죠? 그동안 900년 동안 아무 주석서가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만 해도, 그죠? 북쪽 지방 주석서, 남쪽 지방 주석서, 중부 지방 주석서, 뭐 등등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붓다고사 스님은 이런 거를 다 참조해서 그 다음 단계인 아타카타를, 빨리어로 된 아타카타를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석서는 그 붓다고사 스님이 주로 참조하신 것은 싱할리어로 된, 이게 이제 스리랑카로, 그죠? 그 마힌다 장로가 빨리 3장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전법을 갈 때 이 고주석서도 함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에서는 싱할리어로 이제 옮겨져서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우리 뭡니까? 그 서인들끼리만 보는 그런 거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거를 참조해서 붓다고사 스님이 주석서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빨리 3장 중요한 빨리 3장에 대한 주석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거고요. 그 다음에 부타고사 스님이 다 못한 거, 특히 우리 쿠타카 니까에 있잖아요. 쿠타카 니까에서 중요한 이 주석서들은 우리 뭡니까 또 우리 저 빨리 역사에서 보면 담마빨라 스님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분의 글이나 이런 것만 봐도 좀 뛰어난 분입니다. 담마빨라 스님이 그걸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주석서 단계가 한 6세기 이제 7세기 이때 끝나가 되니까 바로 복주서, 주석서에 대한 또 주석서가 생깁니다. 이거를 띠까라 그러고요. 저는 한글로 주석서 다음이니까 복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복주서 이렇게 옮깁니다. 뭐 어렵게 옮길 필요 없어요. 주석서, 복주서가 만들어지고요. 한 7세기 때부터 특히 12세기 때 이제 불교 우리 부흥 시대에 이 복주서는 거의 정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12세기 때부터 해서는 복주서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원어는 아누 띠까라고 합니다. 띠까 다음에 아누, 그 다음이라는 아누를 붙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로 보면은 이렇게 그죠. 주석서 단계는 크게 4가지, 빨리 3장까지 넣으면 5단계로 빨리 문헌은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빨리 3장에 대한 고주석서, 그다음에 고주석서들을 참조해서 부타고사 스님이 정착시킨 주석서, 그다음에 이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이 주석서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킨 것이 특히 뭡니까 우리 담마빨라 스님이 주가 돼서 한 복주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12세기에 복주서는 완성이 되게 되고요. 12세기 뒤에 특히 뭐 15세기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로는 복주서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빨리 문헌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전개가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빨리 주석서 문헌들에는 어떤 문헌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율장에 대한 주석서도 남겼고요. 그다음에 경장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는 당연히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다카 니까야에 대해서도 그죠? 우리 특히 그 담마바다하고 수다니바타는 부타고사 스님의 남긴 주석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논장 칠론에 대해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서를 세 개의 주석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타살린에서 담마상간이 주석서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 그죠 그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특히 그죠 1900년대에 이래 와서 다 번역을 했겠죠. 예, 주석서인데도 불구하고 아타살린이라 해서 이거는 1900년대 초기에 1920년대쯤에 이미 영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서들은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에 대해서 그죠 중요한 책들에 대해서는 주석서를 다 남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그죠 담마빨라 스님이 특히 우리 그 쿠다카 니까야에 우리 한 7개 그죠 주석서로 남겼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주석서들에 대해서 우리 그죠 그 담마빨라 스님은 6세기 후반 내지 7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주서들을 또 다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 복주서도 남겼고요. 경장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유다니까야, 자타카에 대한 복주서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논장의 복주서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서 문헌들은 즉 주석서 복주서들은 우리 이 두 분의 대가들 그렇게 우리 저 부타고사 스님과 담마빨라 스님에 의해서 잘 뭡니까 주석서와 복주서 문헌들이 잘 저술이 되어서 혹은 잘 컴파일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전승이 되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석서들 많은 주석서들과 많은 복주서들이 있는데 특히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해서 한 14개의 주석서를 남겼다고 보고요. 담마빨라 스님은 18개의 주석서와 복주서들을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이 14개 주석서들 가운데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한 가지들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청정도론 즉 위수띠 막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자부 불교는 위수띠 막가 불교다 혹은 부타고사 불교다 막 그런 말까지 뭐 좀 극언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정도론 혹은 위수띠 막가를 제외하고서는 아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이 청정도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를 전개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그죠? 청정도론과 그리고 주석서들이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죠? 그 뭡니까? AD 5세기경 즉 해수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양학자들은 425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425년경에 부타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가셔가지고 이 청정도론과 주석서를 남길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그 청정도론과 주석서들이 그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 혹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자, 하나는 스리랑카의 민족의식의 부흥을 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민족의식의 부흥이 청정도론과 주석서 문헌들이 현존하는 것이죠. 그죠? 그 고주석서들 대신에 팔리어로 된 주석서들이 나타나게 된 첫 번째 배경으로 봅니다. 스리랑카의 민족의식의 이제 부흥. 자, 민족의식이 부흥함에 따라 스리랑카 사실 이 뭡니까? 이 그 역사는 우리 그죠? 이 불교를 통해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민족의식이 생겼다는 말은 불교를 뭡니까? 정통 상자부 불교로 돌아가려는 그 운동과 항상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스리랑카 역사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야말로 우리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스리랑카 민족 의식의 부흥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 대륙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스리랑카는 우리 외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 대륙에서의 그죠? 그 상황이 그죠? 스리랑카 불교나 스리랑카에서 그죠? 청정도론과 주석서 문헌들이 그죠? 이렇게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세계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청정도론과 주석서 문헌들이 나타나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민족의식의 부흥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우리 뭡니까? 마하위하라라 그래서 우리 때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사. 큰 대자를 써서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요. 위하라는 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가서 그때 뭡니까? 설립해서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를 전승한 곳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마하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위하라가 그렇게 BC 3세기 4세기 그죠? BC 25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스리랑카는 역사적으로 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스리랑카가 서력 기원으로 따지면 그죠? 이제 BC 한 50년 이때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스리랑카 왕이 저는 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무해산사라는 있잖아요. 그 절을 하나 지어서 이 무해산사는 인도적인 영향을 인도 불교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통 상자부라고 보기 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방등부라 그러죠, 그죠? 우리 그 상자부 다음에 그죠? 인도에서 유력하게 했던 이 방등부 계통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 사찰에 전적인 후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니까 이 정통 우리 대사파 있잖아요. 우리 마하위하라가 교세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왜냐면 경전은 그때까지 암송이 주였잖아요. 스님들의 주 임무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스님들이 다 경을 외워서 이거를 전승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 숫자가 퍽퍽퍽 줄어드니까 암송을 할 스님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큰 스님들이 생각할 때 이래다가 우리가 전승받은 이 적통 상자부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차결집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좀. 그렇게 해서 대사파가 뭡니까 경도 그죠 우리 문자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죠 아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또 스리랑카에서도 민족 의식이 살아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민족 의식이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알 수 있는 뒷바암사 특히 마암사 같은 이제 이 스리랑카 불교가 전승된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스리랑카 민족 의식이 고치가 되고 민족 의식이 고치가 된다는 것은 정통 상자부 불교에 대한 의식이 고치가 된다는 말로 스리랑카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치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 AD 한 그죠 400년 전후에서 그죠 스리랑카 장로 스님들 사이에서 그죠 야 우리가 이 빨리 3장을 한글로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한글로 맨날 오기도 보니까 그죠 막 그냥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왜냐면 그때까지 그 우리 빨리 주석서는 싱할리어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힌더 장로가 가져온 것을 싱할리어로 옮겨가지고 남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뒤에서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식이 고치가 되고 상자부 불교 정통이 다시 고치가 될 때 이거를 다시 그죠 빨리어로 그죠 우리는 그걸 해서 다음 세대에 전승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도 대륙에서 온 사람이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택이 되어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청정도론을 위시한 빨리 그 주석서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몇 문헌들에 의하면은 이 청정도론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장로 큰 스님들이 붓다고사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붓다고사 스님으로부터 만들어 오라고 명을 받아가지고 붓다고사 스님이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다가 꼭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가져가다가 보면 누가 훔쳐가 버리죠. 그죠? 예, 그걸 누가 훔쳐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머리에 딱 담은 거를 다시 막 구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적어가서 이제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뭡니까 감추었던 천상의 신이 있잖아요. 신이 원본을 또 툭 갖다 냈다는 겁니다. 원본을 갖다 낸 거 하고 붓다고사 스님이 마차 타고 가면서 막 적어갖고 했던 거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지가 있죠, 그죠? 예,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어 전설입니다만은요, 신화적인 전설까지 내려옵니다만 그 정도로 달리 말하면 청정도로는 뭡니까 우리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장로들까지 인정한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주석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스리랑카의 우리 민족 의식을 고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이제 인도의 그 상황을 봤는데 인도는 그때 굽타 왕조였습니다. 굽타 왕조는 AD 한 330년에서 550년 사이에 이제 그 인도를 전체를 통일한 인도 최초의 힌두교 왕조였다 합니다. 힌두교 혹은 바라문교 왕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굽타 왕조야말로 최고의 그 왕조라고 그렇게 지금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굽타 왕조 때는 뭡니까? 힌두교 기본 전적들이 완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육파 철학의 기본 수트라가 완성되는 때고요. 법전으로 보면 우리 뭡니까? 만우법전 있잖아요. 만우법전은 이전에부터 있었던 왔던 건데 이것이 굽타 왕조 때 완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굽타 왕조에서 인도에 있었던 불교, 자이나교를 위시한 모든 뭡니까? 종교에 대해서 당신들의 기본 교의를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도 뭐 자이나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불교, 그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서도 우리 뭡니까? 북방불교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반야중관부터 해서 그죠? 유시까지 유시 20송, 30송 같은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된 시대가 바로 이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자부 불교도 대가가 나타나서 인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죠? 빨리어로 된 주석서 문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죠? 상자부 불교도, 그죠? 앞날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될 거, 그것도 왕조잖아, 그죠?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부타고사 스님을 와서 이렇게 좀 멋지게 청정도론으로 그 요체를 완성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주석서 문제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경률론 3장에 대한 아주 멋진 빨리 주석서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상자부 불교가 일량 뭡니까? 우리 불교의 적통 종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정도론과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의 중요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 민족의식의 고치,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에서 굽타 왕조의 뭡니까? 이제 하명, 이거에 의해 가지고 청정도론과 빨리어로 된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서가 나오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청정도론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보면, 그죠? 우리 디가니까에 맞지만 상우대니까 아무 다른 니까의 주석서들 서문에서 딱 똑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정도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지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우리 온, 개, 처, 근, 그러니까 오온, 18개, 12처, 22근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와 여러 조건, 즉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의 가르침과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 즉 수행이죠, 그죠? 윗바사나 수행,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들의 중앙에 서서 거기서 말씀하신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이제 경장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주석서가 있죠. 디가니까의 주석서, 마치만니까의 주석서, 상유대니까의 주석서, 앙구따르니까의 주석서. 요 네 가지 주석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청정도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시는 분들, 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불교에는 반복되는 정인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반복되는 정인구들과 온척액은 재형에 대한 가르침, 중요한 수행에 대한 가르침, 핵심은 청정도론에서 멋지게 딱 모아서 설명을 해놓고,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 구질이, 오온에 대한 구질이 나오면은 뭘 하면 됩니까? 청정도론을 참조하시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37 보리분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청정도론을 참조하시오. 뭐가 나오면 청정도론을 참조하시오. 요새 논문 쓰는 방법과 똑같이, 그죠? 그런 식으로 했다고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네 가지 주석서 서문에서 딱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띠 막가를 참조해라.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위수띠 막가 청정도론을 참조해라. 요겁니다. 여기 몇 군데 나오는가 하면, 그죠? 경장의 네 가지 주석서가 저는 20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산수과 출신이 돼서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또 좋아합니다. 복수서들에서는 64번, 그 다음에 우리 쿠다카니까 주석서들과 복수서들에서는 33번, 아비담마 주석서와 복수서들에서는 53번, 율장 주석서와 복수서는 20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경장의 주석뿐만 아니고, 그죠? 율장과 논장의 주석서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 하면 청정도론은 왜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뭐를 해야 됩니까? 청정도론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청정도론이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청정도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살펴봅니까? OWEH,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으로 살펴보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나도 들어봤다. 아시겠죠, 그죠? 제 주특기잖아요, 그죠? 그럼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를 적으시면 뭡니까?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는가? 청정도론은 언제 지었는가? 청정도론은 어디서 지었는가? 청정도론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죠? 그럼 청정도론은 그 내용이 뭔가? 어떻게 하죠, 그죠? 그럼 청정도론은 왜 지었는가?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입니다. 부타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요. 고사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님들 법명에
붓다라는 불이란 말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한국 서인들 법명 중에 불자 들어가는 있잖아요. 법명 그 왜 우리 서성의 존칭을 그죠? 어떻게 법명에 넣을 수 있습니까?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죠? 붓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법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붓다고사 스님은 붓다가 들어갔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처님과 그죠? 부처님의 뜻을 음성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분이라 해서 아마 그 뭐 은사 스님들이나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끌어 봅니다. 그 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태어났냐? 요새 말은 남인도 있잖아요. 타밀나두 주에서 태어났냐는 걸 갖고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도 출신 스님이라는 것에서는 아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했죠, 그죠? AD 425년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리랑카 민족 의식의 고취 때문에,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인도 구타 왕조가 그때 당시까지 존재했던 모든 뭡니까 종교 사상들을 집단들의 기본 수트라를 기본 교의를 완성을 하라고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 특히 불교를 대표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고요. AD 425년경에 어디서 상자부 적통을 자부하는 스리랑카 대사에서 마하위하라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뭔가 청정도로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스리랑카 총본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물론 그때 당시 인도에서도 그죠? 우리 그 현장스님 대랑서역기에 보면은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은 현장스님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인도 대륙에서도 70% 정도가 상자부 계열의 그죠? 그런 그 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ril초유부 하면 상자부 계열이잖아요. 그죠? 상자부에서 해인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기 불교 계열의 그게였답니다. 그런데 뭐 12세기 때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그죠? 인도의 불교는 쑥대밭이 되고 없어져 버리니까죠. 당연히 뭡니까? 스리랑카로 태국으로 미얀마로 전승되어 있던 이 상자부 불교가 뭡니까? 예,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단절됨 없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고 지금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서양에까지죠. 잘 전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부 불교는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됐죠, 그죠? 무엇을 청정도론을 그럼 청정도론 이거 제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청정은 뭐를 뜻할까요?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 제일 앞에서 당연히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그럼 도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 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건 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도냐? 이르라! 해죠. 그죠?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도에 대해서 설명 5가지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어떤 게 도냐? 첫째, 윗바사나가 도다. 맞죠? 윗바사나 수행이 도다. 이래 하면 누가 옵니까? 사마타 수행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이렇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도 하면 뭡니까? 누가 옆에서 팔짱 끼고 씩 웃고 있어요. 자식들, 이야기 잘 해봐라. 도 하면 뭡니까? 팔정도. 맞죠? 그죠? 팔정도 파들은 뭡니까? 도 하면 팔정도잖아요. 어떤 게 도냐? 세 번째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하니까 뭡니까? 잘해봐라. 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팔정도는 결국 어디에 포함됩니까? 37 보리분법에 포함되죠.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도 37 보리분법이 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맨 마지막에 그래. 잘 해봐라. 남았습니다. 뭐가 돕니까? 개정해 사막이 도다. 특히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의 13개 경 중에 10개의 경들은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부처님이 일대 시교를 좀 멋지게 설명해내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하고 도는 팔정도를 뜻한다. 그러면 당장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청정이 열반이라 했으면은 이 제목을 청정도론에 할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열반도론 해야 되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반도론. 그죠? 그러면 도가 개정의 사막이라면 최종적으로 개정의 사막이 뭡니까? 청정도라 이러면 뭐라 하면 됩니까? 사막도론. 더 멋있어요. 왜? 그죠? 열반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했으며 왜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그죠? 청정도론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죠?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풀어내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특히 스리랑카 남방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정은 칠청정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반도론이라고 붙이면은 상자부 불교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도를 개정의 사막에만 한정시키면은 그죠? 나머지 앞에 내가 5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청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은 그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될 것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밝힌 것이 청정도론. 이게 핵심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우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의 입장에서, 하나는 칠청정의 입장에서 밝혀집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보면은 청정도론 전체가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대한, 개행에 대한 그 멋진 설명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장부터 13장까지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11개 장에서는 뭐를 담고 있습니까? 정학, 그죠? 우리 삼매 수행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삼매 수행을 40가지 명상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남은 뭡니까?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의 장에서는 우리 해품 있잖아요. 해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 칠청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저 개품과 정품은 그죠? 똑같이 여기서 뭐 개청 심청정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죠? 그 18장 있잖아요. 18, 19, 20, 21, 22장까지 이 5개가 오청정에 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의 사막으로도 설명이 되고 칠청정의 방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은 칠청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목을 뭡니까? 사막도론이라 붙이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붙였습니다. 왜? 개정의 사막은 우리 현존하는 모든 불교에 다 통용되는 기본 가르침이죠, 그죠? 예, 그런데 칠청정 체계는 물론 우리 니까야에 그죠? 맞지면 니까야 24번째 영마차 교대경에 칠청정 체계가 나옵니다. 경에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칠청정을 근본으로 해서 이 청정도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청정도론이라고 우리는 붙이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행에 대해서, 3장부터 13장까지는 삼매에 대해서, 그럼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 혹은 통찰지 혹은 반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밝혔습니까? 당연하죠.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내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청정도론을 지었다, 정리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부타고사 스님 그죠? 청정도론에서 이미 2번이나 있잖아요. 특히 통찰지를 하면서 그죠? 이 뭡니까? 통찰지의 토양과 뿌리와 몸통에 대한 구분이라 해서 그죠? 이 청정도론 전체를 통찰지의 토양, 뿌리, 몸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비유하면 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요. 아무리 뿌리가 튼튼하면 뭡니까? 토양이 튼튼해야 되죠, 그죠? 그 토양이 뭡니까? 비옥해야 되죠, 그죠? 비옥한 토양 위에 뿌리가 잘 내린 나무가 뭡니까? 쭉쭉쭉쭉 걷어 올라서 맨 꼭대기에 뭡니까? 아주 멋진 뭡니까? 우리 아무로시아라 그러죠,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그 불사의 죽음 없는 그 대열매를 있잖아요. 과일을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열반이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큰 뭡니까? 비옥한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토양은 우리 말로 하면 그죠? 그 우리 불교의 6가지 우리 그 교학의 가르침 있잖아요.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가르침을 토양으로 해서 그죠? 뿌리가 잘 내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개행의 뿌리, 삼매의 뿌리겠죠, 그죠? 개행과 삼매를 그죠? 마음의 안정, 집중을 잘 닦으면은 이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겠죠.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를 우리는 뭡니까?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직견청정,
행도직연청정, 직연청정이라는 이 5청정으로 하고 그죠. 그다음 위에서 뭡니까? 잎사귀가 팍 하고 그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과보다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 감로불사의 그죠. 과일, 결과, 팔라가 우리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요 과정으로 우리 붓다고사 선생님은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을 우리 반야 혹은 통찰지 혹은 지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두서없는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